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기아 신형 카니발 하이 리무진입니다. 카니발은 꾸준하게 팔리고 있는 기아의 미니밴인데 최근에 판매를 보면은 스테디셀러가 아니라 주력 모델이에요. 올해 10월에는 10,000대 이상이 팔리면서 월간 판매 1위를 차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판매 1위를 차지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도 그랜저에 이어서 판매 2위를 차지를 했죠. 그리고 최근에 하이 리무진도 출시가 됐습니다. 하이 리무진은 말 그대로 루프를 높여서 2열의 거주성을 극대화하고 2열의 편의 장비도 강화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카니발 라인업에서는 가장 호화스러운 사양이죠. 신형 카니발이 인기가 좋으면서 이 하이 리무진에 대한 수요도 높은데 그 계약 첫날에 2,000대가 넘었다고 합니다. 카니발 하이 리무진은 현재 가솔린 모델만 출시가 되고요. 차후에 디젤 모델도 나온다고 합니다. 신형 카니발의 가솔린 엔진은 기존의 3.3에서 3.5리터로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시승차는 3.5리터 가솔린 시그니처 트림에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간 사양이고요. 가격은 6,562만원입니다. 참고로 하이 리무진은 차후에 4인승 버전도 나온다고 합니다. 하이 리무진 같은 모델은 옵션이나 트림이 좀 제한적이죠. 트림도 시그니처 한 가지고요. 외장 색상도 두 가지로 제한이 됩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이 하얀색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하시면은 8만원이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기본 옵션 패키지가 몇 가지 안 돼서 대부분의 그 편의 사양은 다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2열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은 바닥을 비추는 이 하이 리무진 조명도 적용이 됩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릴 디자인은 미니밴이라기보다는 좀 승용차 같은 그런 디자인이죠. 약간 K9을 연상케 합니다. 카니발은 실제로도 큰 차인데 위에 루프가 높아지면서 일반 카니발보다 차가 더 커 보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전고가 높은 차 치고는 그 지상고가 그렇게 또 높아 보이진 않고요. 구형 하이 리무진과 비교하면은 모든 사이즈가 다 늘어났어요. 특히 전장이 늘어난 게 눈에 띄고요. 휠베이스도 30mm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차는 사이드 스텝을 포함을 하면은 전폭이 2070mm예요. 그러니까 주정차 할 때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후면의 디자인은 일반 카니발과 동일한데 오른쪽 아래에는 하이 리무진이라는 전용 배지가 붙습니다. 요즘에 현대기아차가 방향지시 등을 밑으로 좀 내리잖아요. 이 카니발은 차가 좀 크다 보니까 이 밑에 있는 방향지시 등이 더 낮아 보여요. 리어 범퍼에는 머플러 장식은 없고요. 실제 머플러 팁은 안쪽에 안 보이게 처리를 했습니다.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크로스 컨택트 RX, 사이즈는 235에 55와 19입니다. 타이어 사이즈가 19인치 하나고요. 요 사이즈는 구형 하이 리무진과 동일합니다. 전에 시승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니발은 신형이 나오면서 실내 디자인이 확 바뀌었는데 기존에 비하면은 디자인도 좋아졌지만 뭔가 승용차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미니밴 또는 약간 승합차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지금은 SUV나 승용차를 연상케 합니다. 모니터는 12.3인치 와이드 타입이 적용이 됐습니다. 하이 리무진은 이 10.3인치가 기본이죠. 요즘에 많이 쓰이는 디자인처럼 계기판과 모니터가 한 장으로 쭉 이어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고요. 돌출형 모니터의 장점이 그 위치가 좀 높은 거잖아요. 근데 이 차는 기본적으로 시트 포지션이 좀 높은 편이어서 돌출형이지만 모니터를 볼 때 시야가 조금 밑으로 내려가는 편이에요. 이렇게 자꾸 흔들었을 때 움직임은 거의 없지만 그 소리는 조금 나요. 사실 요거는 그 차마다 약간씩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 홈 화면이고 이렇게 슬라이딩을 시켜서 주요 메뉴로 이동을 합니다. 안쪽에 있는 인터페이스나 그래픽은 다른 차들과 거의 비슷해요. 요 차는 또 하이 리무진이어서 요 상단에 하이 리무진하고 또 깨알같이 들어가 있네요. 최근에 선보인 편의 장비, 예를 들어서 후석 대화라든가 빌트인 캠, 음성호용, 후석 취침 모드 같은 편의 장비들이 다 대부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후석 공조 조작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2열의 그 공조 양치를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온도 조절이고 이게 바람 세기인데 뭔가 모니터에서 이 바람 세기를 조절하려면은 이게 한 번 더 눌러야 되니까 약간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라운드 뷰의 화질이나 기능성도 다른 카니발과 동일합니다. 이 차가 좀 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어라운드 뷰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편의 장비예요. 기본이 2분할이고요. 이쪽이 탑뷰인데 이렇게 확대 축소를 2단계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셋업에서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메뉴가 많이 나오는데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테마 선택으로 들어가면은 총 4가지가 나와요. 클래식, ABC, 다이내믹. 그리고 이거를 설정을 하면은 드라이브 모드와 연동이 되고요. 그리고 라이트에 들어가면은 실내 무드 조명이 있는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색깔 바꾸는 게 없어요. 무드 조명이 적용된 범위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형 카니발은 무드 조명이 저 도어 트림의 그 하이그로시 부분 있잖아요. 딱 저기에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잘 티가 안 납니다. 그리고 시트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2열 시트의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좌측과 우측 모두 앞으로 당기기가 뒤로 놓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여기에서는 2열 시트의 등받이 각도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석 시트 열선 통풍 제어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좌우측을 개별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신형 카니발은 실제로도 차폭이 넓은데 이 대시보드가 좀 수평적인 라인을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송풍구 쪽의 라인이 양쪽 끝까지 쭉 뻗어 있죠. 그래서 실내가 좀 더 넓어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용된 이 무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좀 철판처럼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는 플라스틱입니다. 공조장치는 모니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위치가 좀 낮게 느껴지고요. 반면에 이 공조장치 자체의 면적이 좀 넓어요. 그래서 눈엔 좀 잘 들어옵니다. 이런 주요 버튼은 다 터치고요. 이쪽만 물리 버튼이죠. 소렌토처럼 카니발도 실내에 하이그로시가 좀 많이 쓰인 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조장치와 그 센터 패시아 또는 도어 트림, 모니터와 계기판 주변에 좀 하이그로시가 많이 쓰였어요. 이게 지문도 좀 잘 묻기도 하지만 그 먼지가 좀 잘 묻는 그런 단점이 있죠. 이 커버를 열면은 여기에는 무선 충전 패드를 겸하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는 USB 단자가 3개나 있어요. 요즘에 현대차는 보통 버튼을 사용을 하고 기어 셀렉터, 기아는 이렇게 다이얼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R&D 좌우로 한 번씩만 움직이면 되고요.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뒤에서 차문을 열면은 자동으로 P로 체결이 됩니다. 카니발과 실내 디자인이 거의 같은데 이 컵홀더 부분은 조금 달라요. 구형 카니발 리무진도 여기에 냉온 잠고 컵홀더가 있었는데 이 신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디자인이 변경이 되면서 이쪽의 디자인이 좀 달라졌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홈이 있었는데 핸드폰 하나 끼울 수 있는 그게 없어지고 디자인이 좀 바뀌었어요. 이 버튼을 한번 누르면은 파란불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냉온 기능이고요. 이렇게 키면은 이쪽에서 팬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한번 더 누르면은 온장 기능이 됩니다. 이게 여름이나 겨울에는 생각보다는 꽤 요긴한 그런 기능이에요. 한번 더 누르면 꺼지고요. 기어 다이얼 뒤에는 시트 통풍과 열선, 운전대 열선, 카메라 등의 버튼이 모여 있는데 요 버튼 자리가 하나 이렇게 죽어 있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하이리무진의 내장은 커튼 베이지 하나뿐이에요, 색상이. 그래서 이 운전대에 적용된 색상도 기존에 탔던 차들과 좀 다릅니다. 기존에 탔던 그 검은색과 비교해 보면은 이 색깔은 좀 덜 예쁘네요. 디젤처럼 패들 시프트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운전대 조절은 수동입니다. 계기판은 12.3인치 풀 디지털이 적용이 됐고요. 하이리무진에는 이 12.3인치 풀 디지털도 기본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 디자인이 바뀝니다. 지금이 에코, 스포츠, 스마트, 노멀이죠. 이 계기판 디자인 변환 속도가 빠르고요. 그래픽의 움직임도 좀 자연스럽죠. 요 가운데 화면에서는 이렇게 트릭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 칼럼 왼쪽에는 양쪽 슬라이딩 도어 개폐 버튼과 트렁크 개폐 버튼, 그리고 파워 도어 오프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조금 길게 누르면은 오른쪽에 있는 슬라이딩 도어가 열리고요. 한 번 더 누르면은 다시 되돌아오고요.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오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이 파워 도어가 실행이 안 돼요. 이렇게 누르면은 경고만 울리고 열리진 않죠. 신형 카니발의 시트는 기본적인 크기가 넉넉합니다. 방석의 앞부분이 연장이 되진 않지만 길이가 짧진 않고요. 등판도 등이 닿는 면적이 꽤 넓습니다. 쿠션은 좀 탄탄한 편이고요. 몸을 잡아주는 기능성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시트에 앉으면은 그냥 평면에 좀 앉아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시트 가죽은 나파인데 전부 나파는 아니고요. 사이드에는 인조 가죽이 적용이 됐습니다. 구형 하이리무진은 2열 슬라이딩 도어 열 때 이렇게 노크하면 됐는데 이 신형은 이 레버를 당기거나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가 열립니다. 신형 카니발의 2열은 거주 공간이 넉넉합니다. 특히 7인승의 경우에는 거주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쓸 수가 있어요. 시트의 크기도 넉넉합니다. 2열 시트는 가장 앞으로 슬라이딩을 시키면은 주먹이 하나 정도가 들어가고요. 최대한 뒤로 슬라이딩을 시키면은 주먹이 3개가 들어가고도 조금 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뒤로 슬라이딩 했을 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열의 레그룸은 굉장히 넉넉하죠. 그리고 2열 시트는 전후뿐만 아니라 좌우로도 슬라이딩이 가능해요. 이 시트를 옆으로 밀면은 뒤쪽으로 더 많이 슬라이딩을 시킬 수가 있는데 발을 뻗어도 1열 시트에 닿지 않을 만큼 2열 공간이 넉넉해집니다. 참고로 2열 시트는 사우나 의자처럼 굉장히 편한 자세로 시트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 발 받침도 이렇게 전동으로 올릴 수가 있죠. 거기다가 2열은 이 가운데 부분도 굉장히 평평하게 처리를 해서 공간을 더 넓게 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냉온 잠궈 컵홀더가 마련이 되고요. 1열처럼 냉과 온이 같이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한 번 누르면은 냉이고요. 이렇게 파란색이 들어오죠.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색깔도 바뀌면서 온이 되고 한 번 더 누르면 꺼집니다. 이 우측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요 아래쪽에는 220과 12V가 마련이 되고요. 더 아래쪽에는 이렇게 긴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죠. 이게 서랍형인데 상단은 얕고요. 이거를 슬라이딩 시키면은 꽤 깊은 용량의 수납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이 리무진에는 빌트인 공기청정기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여기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고 한 번 더 누르면은 좀 더 강해지죠. 이게 2단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꺼집니다. 여기 양쪽에는 USB 단자도 마련이 되고요. 그리고 동반자석 쪽 시트에는 USB와 HDMI 단자가 하나 더 마련이 됩니다. 2, 3열 승객을 위해서는 TV도 마련이 됩니다. TV 사이즈가 21.5인치고요. 이거는 구형과 같죠. 근데 그 TV의 디자인이 훨씬 예쁘네요. 구형 같은 경우에는 TV가 사이즈는 커도 뭔가 예전에 쓰던 컴퓨터 모니터 같았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별도의 리모컨으로 여기 있는 메뉴를 다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DMB, 그리고 이게 스마트 기기 연결, 미러링과 쉐어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게 반응이 오히려 1열의 그 터치보다 조금 더 빠른 느낌이에요. 그리고 후석 조명이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면은 전체와 오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로 들어가면 이렇게 색상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색상은 총 7가지인데 사용자 색상으로 들어가면은 보통 현대기아차 무드 조명 있잖아요. 그거와 이제 같은 인터페이스죠. 그리고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메뉴가 나옵니다. 화면에서는 이건 밝기군요. 그리고 블루투스, 와이파이, 언어, 업데이트 초기화, 시스템 정보 메뉴가 있습니다. 이 무드 조명은 천장의 테두리에 걸쳐서 쭉 적용이 되어 있고요. 확실히 무드 조명이 있으니까 좀 더 분위기가 낫네요. 거기다가 2, 3열은 내장재도 1열보다 좋습니다. 1열은 플라스틱 아니면 직물인데 2, 3열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쪽은 직물이지만 저 중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스웨이드가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만졌을 때도 좋지만 그 시각적인 고급스러움이 1열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상단에는 음성인식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2열 승객을 위한 공주장치 버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람의 색이라든가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죠. 이거는 구형과 동일하네요. 참고로 시트는 슬라이딩 빼고는 모두 전동이에요. 그리고 2열 시트 모두 이렇게 팔걸이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게 각도 조절은 되지 않네요. 그리고 이쪽에 시트를 보면은 여기 지금 가죽이 이렇게 울어 있네요. 이게 좀 더 팽팽히 당겨야 되는데 이게 또 양쪽이 달라요.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은 이렇게 울어 있어요. 하이리무진은 1열을 제외한 모든 창문에 이렇게 커튼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주름이 달린 커튼인데 이거는 구형과 디자인은 같아요. 근데 색깔이 다르죠. 색깔이 좀 밝은 색이다 보니까 이게 구형의 그 검은색보다는 조금 더 보기가 좋습니다. 이게 커튼을 최대한 열면은 이 정도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열어도 약간 좀 답답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이렇게 떼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2열 유리는 요만큼이 남고요. 2열에도 통풍 시트가 마련이 됩니다. 여기에도 좀 희미하게 무드 조명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참고로 안에서 슬라이딩 도어를 열 때 방법이 2가지예요. 이 레버를 당겨도 되고 이 버튼을 눌러도 되고요. SUV나 미니밴이나 3열의 거주 공간은 2열 시트를 슬라이딩 또는 등받이 각도를 얼마나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열 시트를 최대한 뒤로 슬라이딩을 시킨 상태예요. 그러니까 2열의 무릎 공간은 주먹이 3개하고도 반 정도가 들어가는 이제 가장 넉넉한 그런 공간이죠. 이 상태에서는 그 3열의 무릎 공간은 확실히 좀 제한적이죠. 성인 남자 기준으로 제가 앉으면은 여기 딱 무릎이 닿습니다. 반면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앞쪽으로 좀 슬라이딩을 시켰는데 이러면은 무릎 공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죠. 참고로 3열 치고는 시트의 크기가 작은 편은 아니고요. 방석의 길이도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반면에 1열과 2열에 비해서 이 시트의 쿠션이 좀 단단하죠. 그러니까 쿠션감이 좀 떨어집니다. 3열은. 그리고 하이리무진의 7인승은 3열이 3명이 앉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좀 3명이 앉기가 특히 성인일 경우에 좀 힘들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실상 2열은 2명이 앉는 게 가장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3열 승객을 위해서는 양쪽에 컵홀더와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고요. 양쪽 모두 USB 단자가 있죠. 그리고 이 3열의 창에도 이렇게 커튼이 마련이 됩니다. 천장에는 독서등도 있는데 이게 3열 승객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 독서등이 4개가 있는 거죠. 양쪽에 2개씩. 3열까지 모두 세웠을 경우에 트렁크 용량은 꽤 괜찮은 편입니다. 트렁크와 저 시트까지의 그 길이가 그렇게 긴 편은 아닌데 이게 좀 깊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용량이 커요. 그리고 트렁크 왼쪽에는 큰 수납 공간이 2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12V가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이 3열 시트는 접을 때
이거를 당긴 다음에 이 레버를 당겨서 이렇게 바닥으로 이렇게 수납을 하는 방식이죠.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3열 시트를 바닥으로 수납을 하면 이렇게 큰 공간이 생깁니다. 3열 시트부터 바닥도 좀 평평하게 이어지는 편이고요. 예, 공회전 때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소리는 좀 잔잔하게 들립니다. 엔진 소리가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엔진이 돌고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을 정도의 음량이에요. 근데 그 음량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보통 V6 엔진 하면은 공회전 때 그 엔진 정수성에 거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대략 그 정도는 만족을 하는 그런 음량 같아요. 그리고 공회전 때는 이 운전대라든가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좀 편차가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히터나 에어컨을 키면은 공회전 때 그 진동이 운전대로 좀 전달이 좀 자잘하게 되는데 오늘은 또 진동이 없네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도 운전대로 진동은 있었지만 또 시트 진동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회전 때 이 진동 대책에도 꽤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3.5L 가솔린 직분사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기존의 카니발 구형은 가솔린이 3.3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신형이 나오면서 3.5L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변속기는 8단이 기본이고요. 요즘에는 터보 엔진이 많고 배기량도 다운사이징이 되는 그런 추세인데,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이 3.5L라는 배기량의 자연흡기 엔진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이 3.5L V6 가솔린 엔진은 이제 다분히 미국 시장을 겨냥해서 개발된 엔진 같고요. 어쨌든 요즘에는 그 3.5 자연흡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갖고 약간 좀 생소한 느낌도 있습니다. 디젤에 비하면은 전체적인 주행 질감이나 소음 진동은 말할 것도 없고 평상시에 승차감이 월등히 좋아요. 디젤은 아무래도 구형보다 진동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공회전 때 진동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가솔린 엔진은 그런 진동이 없기도 하지만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그 주행 감각이 꽤 매끄럽죠. 보통 이렇게 낮은 속도 또는 저회전에서 주행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60에 회전수는 1000rpm이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이 속도에서 이렇게 가속을 하면은 이제 엔진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가속을 해보면은 그렇게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소리가 크진 않아요. 물론 이거보다 더 속도가 높아지면은 엔진 소리가 크게 들리긴 하는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그런 회전대에서는 그 엔진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소리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타이어의 소음도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이 아스팔트 기준으로 90km로 정속 주행하면은 실내로 들어오는 그 타이어 소리가 좀 잔잔하게 들립니다. 특히 이 차는 이 1열 유리는 이게 두 겹이라서 이쪽에서 들어오는 바람 소리는 적죠. 근데 이제 고속으로 주행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 차가 기본이 높은데 위에 또 짐을 하나 더 얹었잖아요. 지붕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 소리가 가장 다른 차들 대비해서도 지분이 훨씬 더 크긴 합니다. 이 차는 고속으로 주행을 하면은 위에 높으니까 여기서 들릴 것 같은데 주로 요 A필러 쪽 이쪽에서 좀 도드라지는, 그러니까 전체 바람 소리 이외에도 추가로 요 A필러 쪽에서 그 바람 소리가 조금 더 들려요. 근데 이게 위에서 들리는데 여기서 쪽에서 들린다고 좀 착각할 수도 있어요. 신형 카니발 디젤이 하체가 조금 탄탄한 편에 속하거든요. 이 차 역시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상하로 움직이는 그 거리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디젤과 좀 비슷하죠. 근데 탄탄하다고 해서 그 충격이 직접적으로 전해지는 건 아니고요. 상단 부분은 댐핑이 좀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노면에서 받는 그 충격을 비교적 잘 흡수를 합니다. 운전 중 시야는 다른 카니발과 똑같이 좋은데 아무래도 이 차가 크다 보니까 이제 후방 시야는 좀 제한이 되죠. 특히 이 차가 뒷유리가 면적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커튼 때문에 조금 가려지긴 합니다. 지붕이 높아지면 따라서 무게중심도 같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코너 돌 때 좀 조심스럽긴 하죠. 이 차가 평상시에는 그 상하 움직이는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했는데 막상 코너에 들어가면은
생각보다는 좀 차가 더 많이 기울어지죠. 근데 그 기울어지는 것에 비해 코너 돌 때 그 자세가 그렇게 또 흐트러지진 않고요. 또 생각보다 안정적입니다. 구형과 신형 비교를 하면은, 구형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카니발이 우당탕탕하면서 잘 돈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신형은 생각만큼 좀 매끄럽게 돈다. 사실 속도는 비슷해요. 근데 코너 돌 때 그런 매끄러움이 좀 더 세련미가 더해졌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만큼 일반 카니발에 비해서 돌아나가는 그 속도가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차가 더 무겁고 위에 무게가 더 있다 보니까 같은 코너를 돌아도 기울어지는 양이 좀 더 많긴 하죠. 이 차의 가속력은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구형 디젤 하이리무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디젤 카니발보다 좀 눈에 띄게 많이 느렸거든요. 왜냐하면 차가 무게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이게 머리 위에 더 전고가 높아지면은 달릴수록 공기 저항이 심해져서 가속력이 좀 많이 둔화가 되죠.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180까지의 가속 시간이 약 한 25초 정도가 돼요. 이 차가 최고 속도가 190에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제가 180까지로 끊었습니다. 왜냐면 보통 제한 속도 되는 시점에서 가속이 좀 주춤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좀 정확히 매칭되는 차가 없는데, 팰리세이드 가솔린과 비교해 보면은 같은 정지 180 구간에서 팰리세이드 가솔린이 한 4초 정도가 빨라요. 그리고 180까지 이와 비슷한 가속력의 차로는 소나타 센슈어스가 있습니다. 센슈어스와 180까지 가속력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초반에는 약간 뭐라고 그러죠? 그 순발력이 약간 좀 더딘 느낌이 있는데, 특히 초반에 이게 그립이 안 잡히다 보니까 초반에 그 그립 잡느라고 시간이 조금 까먹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100km 이후의 가속에서 좀 더 인상적이에요. 신형 카니발이 구형에 비해서 주행에서 좋아진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동이고, 특히 이제 주행 그 성능에서는 저는 그 직진 안정성 또는 고속 안정성이 좋아진 게 가장 눈에 띄거든요. 이 하이리무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속 주행 시 구형에 비해서 좀 이렇게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 생겼습니다. 거기다가 저속뿐만 아니라 이 속도가 좀 붙은 상태에서도 이 스티어링의 감각이 생각보다는 꽤 괜찮아요.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회전수를 한 4000rpm 이상 쓰면은 이제 엔진 소리가 확 하고 커지는데, 그 엔진 소리 자체가 그렇게 뭐 듣기가 거슬리다거나 나쁜 음색은 아니거든요. 근데 회전수 많이 쓴 상태에서 이제 실내로 들려오는 그 소리가 뭔가 좀 이렇게 좀 속빈 소리라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변속기는 좀 간헐적으로 튀는 현상이 있어요. 다른 현대기아차의 그 전륜 8단에 비하면은 평상시에 그 튀는 현상이 조금 더 많습니다. 이게 주행거리가 짧다 보니까 아직 학습이 좀 덜 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가속 페달 많이 안 밟고 다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상관이 없지만, 가속 페달을 조금 깊게 밟거나 또는 킥다운을 하면은 그 기어가 내려가면서 히트를 좀 쳐주는 것 같은 그런 변속 충격이 간헐적으로 생기죠. 디젤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중앙을 지키는 능력이 괜찮고요. 대략 한 15초 정도가 지나면 처음에 핸들 잡으라고 첫 번째 경고가 뜨고, 완전히 해제가 되기까지는 한 50초 정도가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이후가 되면은 이 차로 유지가 해제가 되고요. ACC까지 같이 해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차로 유지 같은 경우에는 ACC 없이 이 스티어링 휠의 버튼, 이 차로 버튼 이것만 누르면은 단독으로 사용도 가능해요. 이 차의 무게와 엔진 출력, 배기량 등을 생각을 하면은 아무래도 그 연비의 압박이 있긴 하죠. 시속 90km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순간 연비가 리터당 대략 17에서 18, 이게 좀 편차가 있긴 한데 20정 안쪽에 연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요소들을 감안을 하면은 생각보다는 정속 주행 연비가 잘 나오고,
시속 110에서 정속 주행하면은 대략 한 13, 14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90과 110의 차이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보통 큰 배기량의 자연흡기 엔진 또는 V6 엔진이 90과 110에서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는 편이긴 하죠. 물론 이렇게 배기량과 출력 있는 차는 빨리 달리면은 그만큼 연비가 굉장히 나빠지는데 그 편차가 저출력 차들보다 더 크긴 하죠. 그래서 좀 빨리 달리면은 그 연료 게이지가 되게 휙 떨어집니다. 근데 또 천천히 달리면은 생각보다 그 체감 연비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이 차의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와 노멀, 스포츠, 스마트가 있습니다. 스마트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얼마나 밟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 모드를 자기가 알아서 선택을 하는 거고요. 보통은 노멀로 다니시잖아요. 노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가속 페달의 초기 반응은 대체로 민감한 편이에요. 특히 지금처럼 어느 정도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는 괜찮은데 그 저속, 출발할 때, 초기 기동할 때 그때는 좀 가속 페달이 이렇게 민감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주 천천히 밟을 때, 조금 밟을 때는 괜찮고요. 조금 깊게 밟으면 저속에서 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리고 에코 모드로 바꾸면은 보통은 에코 모드가 가속 페달 초기 반응이 둔감하잖아요. 밟아도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고. 근데 이 차는 기본적으로 저속 토크가 있어서 그런지 에코 모드로 다녀도 뭐 그렇게 답답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 차는 오히려 에코 모드로 평상시에 다니는 게 좀 더 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번에 신형 카니발 하이 리무진을 시승을 해봤는데요. 하이 리무진은 3년 전에도 디젤로 시승을 했지만 저 카니발은 가솔린은 처음이어서 기존의 하이 리무진 또는 신형 디젤과 그 느낌이 좀 많이 다르네요. 아무래도 가장 차이가 있는 게 정수성이고 승차감인데, 특히 주행에서는 평상시에 승차감 또는 그 NVH가 좋은 게 가장 두드러집니다. 이게 기존에 타봤던 하이 리무진과 엔진이 달라서 정확하게 맞비교하기가 힘든데, 그래도 비교를 해보면은 그 전반적으로 그 상품성이 많이 좋아진 건 맞습니다. 구형에 비하면은 눈에 띄게 좋아진 게 있는데 그 잡소리죠. 이렇게 추가로 뭘 붙이거나 이제 개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잡소리가 많이 생기는데, 구형 하이 리무진 같은 경우에는 주행할 때 저 추가로 붙인 그 지붕 쪽 거기서 잡소리가 많이 생겼거든요. 조금 과장하면은 좀 캠핑카 같은 그런, 이건 가솔린이긴 하지만 이 신형 하이 리무진은 구형에 비하면은 이 주행할 때 이 잡소리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잡소리가 거의 없어요. 저는 당연히 주행하면 또는 안 좋은 노면에서 잡소리가 생기겠거니 했는데 잡소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형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좀 노면이 안 좋은 곳에서는 오히려 이 스티어링 칼럼 있잖아요. 이쪽에서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나요. 볼륨이 크진 않지만. 방금처럼 안 좋은 노면에서는 여기서도 약간 좀 뿌지득한 소리가 나긴 하네요. 근데 자주 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신형 카니발 하이 리무진 가솔린은 전체적으로 상품성이 좋아진 거 맞는데, 가솔린이다 보니까 확실히 유류비 압박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일반 카니발과 달리 아무래도 이 차가 2열의 거주성에 더 초점이 맞춰진 차다 보니까 운전석에 앉으면은 뭔가 운전기사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구형 디젤 하이 리무진과 비교하면은 가격도 좀 올랐습니다. 예, 이로써 기아 신형 카니발 하이 리무진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